할아버지, 삼촌이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이 자식이 미쳤나? 네 삼촌은 너를 가장 아끼는 사람이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강타워 펜트하우스 최고층. 밤 11시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살 청년 강우진이 82살 할아버지 한강수 회장의 침대 앞을 가로막으며 필사적으로 소리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곤한 마음은 여기 잠시 맡기고 가세요.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진의 맞은편에는 35살의 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한강그룹 전략기획실장이자 우진의 삼촌이었어요. 민재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55살의 박정희 전무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침대에는 백발의 한강수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집에서 요양 중이었어요. 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죠. 그런 할아버지가 지금 손자와 삼촌의 대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이 언제 너한테 잘못한 적 있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삼촌이 얼마나 너를 예뻐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삼촌 얼굴을 봤어요. 눈 밑에 검은 점 3개.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건 페류나의 상이라고요.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정희 전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우진의 어머니는 한강수 회장 집안의 가정부였습니다. 21살에 우진을 낳고 3년 후 세상을 떠났죠. 회장은 손자를 거두었지만 가족들은 우진을 천대했습니다. 가정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요. 유일하게 우진을 예뻐한 사람이 삼촌 민재였습니다. 형들과 달리 민재는 우진에게 용돈도 주고 생일 선물도 챙겨줬어요. 학교 행사에도 나와주었죠. 우진은 삼촌을 진짜 가족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우진이 얼마 전 우연히 발견한 진실이었죠. 우진이 할머니. 한강수 회장이 침대에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외할머니 이순자 씨 말이지? 네, 할아버지.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 얼굴 보는 법이요. 우진의 외할머니 이순자는 60살이었습니다. 딸이 한강수 회장 집안의 가정부로 일하다 아이를 낳고 죽자 그녀는 손자를 지키기 위해 같은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일했어요. 멀리서라도 손자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외할머니는 젊은 시절 무속인이었습니다. 관상과 사주를 봤었죠. 손자 우진에게 그 능력을 물려주려 했지만 우진은 믿지 않았어요. 1년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요. 하지만 3개월 전 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외할머니의 말이 진짜였다는 걸요. 삼촌 얼굴에 있는 검은 점.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석 달 전에는 2개였고요. 어제 봤더니 3개가 됐어요. 민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검은 점이 3개가 되면 그 사람은 2주일 안에 큰 죄를 짓는다고요. 할아버지를 해칠 거라고요.
박정희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황당한 소리를 믿으시는 겁니까? 21세기의 관상이라니. 닥쳐. 우진이 전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똑같아요. 당신 미간에도 검은 기운이 보여요. 당신들 둘이 짜고 있는 거죠? 회장실 문이 열리며 집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입니다. 사흘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강우진. 19살의 그는 학교에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재벌가 막내 손자라는 꼬리표가 불편했거든요. 특히 가정부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퍼진 후로는 더욱요. 오전 10시 우진은 혼자 학교 뒷산을 걸었습니다. 외할머니 산소가 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1년 만에 찾아온 거였죠. 할머니. 우진은 외할머니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말씀 안 믿어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우진의 발 앞에 떨어졌어요.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우진에게 작은 수첩을 주셨습니다. 평생 기록한 관상 사례집이었죠. 우진은 그걸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어요. 미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3개월 전 우진은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첫 번째 사건은 학교 선배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우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우진이 거절하자 선배는 화를 냈죠. 그날 우진은 선배의 귀를 봤습니다. 귀가 이상하게 뒤로 젖혀져 있더라고요. 외할머니 수첩을 펼쳐보니 그런 귀를 배신의 귀라고 불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일주일 후 그 선배는 다른 후배에게 사기를 쳐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 사장님이었습니다. 우진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어요. 사장님은 친절했지만 어느 날 우진은 사장님 미간에 검은 기운을 받습니다. 며칠 후 사장님은 알바비를 떼먹고 잠적했어요. 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외할머니의 능력이 진짜였다는 걸요. 그리고 석 달 전 우진은 삼촌 민재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밑에 작은 점이 하나 생겨 있었어요. 외할머니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눈 밑 검은 점. 1개면 경고, 2개면 위험, 3개면 파국. 우진은 불안했습니다. 삼촌을 믿고 싶었지만 외할머니 수첩이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우진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거대한 300평 집. 하지만 우진의 방은 구석진 10평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저녁 8시 가족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죠. 한강수 회장,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막내 민재까지. 우진은 식탁 끝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민재가 다가와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요즘 학교는 잘 다니고 있어? 네, 삼촌. 우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눈밑을 힐끗 봤어요. 점이 2개로 늘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우진은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한강수 회장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최근 심장이 좋지 않아서였죠. 할아버지. 우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음식이나 약 드신 거 없으세요? 왜 그러니? 회장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걱정돼서요.
회장은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하지만 우진의 눈에는 할아버지 얼굴에 희미한 검은 기운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할아버지를 해치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우진은 펜트하우스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민재 삼촌의 서재였죠.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문서였어요. 하지만 맨 아래 서랍에서 우진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라벨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죠. 우진이 병을 집어 들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민재였습니다. 삼촌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우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삼촌, 저는 내 서재에 왜 들어왔어?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허락도 없이? 죄송해요. 우진이 서둘러 서랍을 닫았습니다. 민재는 우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우진아, 삼촌을 믿지 못하는 거야? 아니에요, 삼촌. 그럼 왜 내 방을 뒤지는 거지?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재산 때문이야?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촌, 무슨 말씀을? 다들 알아, 우진아.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 가정부 아들 주제에 재벌 손자 행세하면서 그 말에 우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진을 밀어냈어요. 우진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죠.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삼촌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눈 밑에 검은 점도요. 새벽 3시 우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민재였습니다. 우진은 숨을 죽이고 뒤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우진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재가 할아버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어요. 낮에 서재에서 봤던 그 병이었죠. 민재는 병뚜껑을 열고 할아버지의 물컵에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곧바로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삼촌, 뭐 하시는 거예요? 민재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을 떨어뜨렸어요. 병이 바닥에서 깨지며 액체가 쏟아졌죠. 우진이, 내가 왜? 할아버지 물에 뭘 탄 거예요?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침대에서 한강수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을 굳히고 우진을 노려봤어요. 우진이가 미쳤나 봐요, 아버지. 한밤중에 제 방에 침입해서. 거짓말. 우진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저 병 좀 보세요. 삼촌이 할아버지 물컵에 뭔가를 탔어요.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우진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하거라. 할아버지, 저 진짜예요. 삼촌이 할아버지를.
바로 그 순간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정희 전무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경비원 2명이 따라왔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정희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우진 도련님이 또 말썽을 부린 겁니까? 또 우진이 전무를 노려봤습니다. 지난주에도 회사 기밀 서류를 훔쳐보다 걸렸잖습니까? 박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민재 전무님 방에 침입까지 하고 우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명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우진아. 민재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이 너한테 뭘 잘못했니? 왜 이러는 거야? 삼촌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진이 외쳤습니다. 삼촌 눈밑을 보세요. 검은 점 3개가. 그만. 한강수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우진아, 내 방으로 돌아가거라. 할아버지, 지금 당장. 우진은 눈물을 삼키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당분간 밖에서 지내거라. 한강수 회장의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진정될 때까지. 우진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펜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고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죠. 결국 우진은 외할머니가 일하던 아파트 경비실로 갔습니다. 경비실 아저씨는 외할머니를 알고 계셨어요. 순자 씨 손주구나. 들어와라. 좁은 경비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300평 펜트하우스보다 훨씬요. 그날 밤 우진은 외할머니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을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삼촌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누군가 삼촌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흘 후 우진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용산경찰서 형사과였죠. 할아버지가 독살당할 위험에 있어요. 우진이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40대 형사 김태준은 우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있나? 삼촌이 할아버지 물컵에 뭔가를 탔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게 독극물이라는 증거는? 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네 김태준 형사가 컴퓨터를 봤습니다. 강우진 씨, 최근에 가족들한테 쫓겨났다며? 재산 상속 문제로? 그건 누명이에요.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지.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 가지고 오세요. 그럼 수사하겠습니다. 우진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막막했어요. 어떻게 증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우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우진 도련님.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강그룹 회계팀 김미숙입니다. 네. 도련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우진은 이태원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40대 여자를 만났습니다. 김미숙이었죠. 저를 왜 찾으신 거예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김미숙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요? 3개월 전부터 회장님 비자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매달 10억 원씩이요.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빼가는 건데요? 그게 김미숙이 망설였습니다. 민재 전무님과 박정혜 전무님이 공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거가 있어요? 김미숙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거래 내역이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저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걸 빼온 거예요. 우진은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김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딸이 순자 씨 손녀예요. 도련님 외할머니가 저희 딸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우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USB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재와 박정희가 3개월 동안 총 30억 원을 빼돌렸더라고요. 그 돈은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실제 이름은 박준석이었어요. 30년 전 한강수 회장에게 사업 배신을 당한 박현수의 아들이었죠. 우진은 외할머니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발견했어요. 미간의 깊은 상처, 30년 묵은 복수심의 표시. 박정희의 미간에 희미한 상처가 있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우진은 그게 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배신자는 박정희 전무였구나.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민재 삼촌은 박정희와 손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그 유리병 속 액체는 뭐였을까요? 우진은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요. 밤 10시 우진은 펜트하우스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우진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민재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유리병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재 문 앞에서 우진은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 박정희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곧 끝나. 하지만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진짜로 죽일 생각이세요? 네, 아버지. 박정희가 비웃었습니다. 한강수가 내 아버지라고?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그래도 기억해, 민재야.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형들은 회사 물려받고 넌 전략기획실장이라는 한직으로 쫓겨났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박정희가 말했습니다. 그 약이 천천히 회장 심장을 망가뜨릴 거야. 그럼 자연사로 보일 테고 우린 돈을 챙겨서 해외로 나가는 거지. 우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독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진이는 어떡하죠?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의 박정희가 냉소했습니다. 가정부 아들 따위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너도 그 애 싫어하잖아. 아니에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전 우진이를 진짜로 아껴요. 그래. 그럼 왜 내 말을 들은 거야? 그건 당신이 제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요. 우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삼촌이 협박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진은 서둘러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다시 귀를 기울였죠. 무슨 약점이요? 박정희가 물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횡령한 거요.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넌 감옥 가. 녹음을 마친 우진은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발이 화분에 걸렸어요. 쿵 소리가 났죠. 누구야? 박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정희와 민재가 우진을 발견했어요. 우진이,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들었어? 박정희가 우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우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우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휴대전화 내놔. 싫어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순간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그만해. 민재가 박정희를 밀어냈습니다. 우진이한테 손대지 마. 박정희가 넘어졌습니다. 화가 난 얼굴로 일어나더니 민재를 노려봤어요. 너 지금 날 배신하는 거야? 전 처음부터 당신을 믿은 적 없어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우진이를 이용해서 접근하셨죠? 제 약점을 찾아내고요. 박정희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삼촌 코스프레야? 웃기네.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손 들어. 경찰이었습니다. 김태준 형사와 경찰관 셋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박정희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불렀어요. 우진이 휴대전화를 들어보였습니다. 녹음도 다 했고요. 김태준 형사는 박정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업무상 횡령,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우진아. 삼촌이 정말 미안해. 우진은 삼촌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삼촌, 왜 그러셨어요? 난. 민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항상 무시당했어.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나만 가족 취급을 못 받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할아버지를 안 했어.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난 정말 안 했어. 박정희가 시키는 척만 했어. 그 약은 그냥 비타민이었어.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난 아버지를 해칠 수 없었어. 대신 박정희를 감시했어. 녹음도 하고 증거도 모았어. 경찰에 넘길 생각이었어. 김태준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정말입니까? 민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박정희가 30년 동안 준비한 복수 계획이 다 담겨 있어요. 제가 몰래 빼낸 겁니다. 일주일 후 한강수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박정희가 탄 약은 사실 미량이었고 민재가 몰래 바꿔치기 해뒀던 거였죠. 펜트하우스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한강수 회장은 소파에 앉아 손자 우진을 바라봤어요. 우진아, 내 할아버지, 내 외할머니 말이 맞았구나. 사람 얼굴을 보는 능력이 정말 있었어.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도 틀렸어요. 삼촌을 의심했잖아요. 민재가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우진아. 내가 맞았어. 내 눈 밑에 검은 점, 그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어. 하지만 나쁜 거짓말이 아니었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민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한강수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내 아버지, 내가 미안하다. 너를 무시한 거.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너를 제대로 대하겠다. 그리고 우진이도. 회장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이제 진짜 내 손자로 인정하마. 우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진에게 5천억 원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필요 없어요. 뭐? 저는 외할머니랑 약속했어요. 외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요.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일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상담소를 열 거예요. 사람들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일이요. 외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관상으로요. 한강수 회장은 한참 손자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꿈이라면 할아버지가 응원하마. 대신 약속해라. 할아버지 자주 보러 와라. 네, 할아버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살이 된 우진은 약속대로 작은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순자 상담소라는 이름이었어요. 외할머니 이름을 딴 거죠. 어느 토요일 오후 상담소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한강수 회장이었어요. 할아버지. 우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우진아,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좋아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회장이 물었습니다. 요즘 상담소는 어떠니? 좋아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다들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외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아버지, 그나저나 민재 삼촌은 어떠세요? 요즘 회사 일 열심히 하더구나. 이번에 부회장으로 승진시켰어. 정말요? 잘 됐다. 식당에 도착해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은 우진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우진아, 내 얼굴 봐도 되겠니? 네. 관상 말이야. 나한테도 배워볼 수 있을까? 우진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관상은 그냥 얼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해요. 마음? 네. 사람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다 담겨 있어요. 기쁨도 슬픔도 원망도 사랑도. 우진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는 지금 사랑이 가득해요.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요. 한강수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외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5천억 원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진짜 가족 그리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처럼 잘하고 있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 도울게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외할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여기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